살을 빼려고 해외까지 간 경험이 있나요? 혹시 그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배우고 돌아온 적은요? 우리는 종종 변화라는 이름으로 멀리 떠나고 싶어 합니다. 특히 자존감이 낮을 때 익숙한 공간에서 벗어나면 무언가 달라질 거라고 믿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변화는 과연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몸의 변화일까요? 아니면 마음가짐의 변화일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국을 다이어트 목적지로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배운 건 살 빼는 법이 아니라 완전히 예상 밖의 것이었어요. 낯선 문화 속에서 겪은 충격과 감동, 그리고 자기 인식의 극적인 전환까지. 과연 어떤 일들이 펼쳐졌을까요?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하게 될 거예요. 나에게 정말 필요한 변화는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을까? 라고 말이죠.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런 진솔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바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레베카 그린이라고 해요. 뉴욕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을 사랑하는 미국인이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살을 빼러 간 줄 알았던 한국에서 살이 아닌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운 이야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던 이유는 한국이 저에게 두 번째 고향이 되었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기 때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통통한 체형이었죠. 엄마는 항상 레베카는 건강해 보여서 참 좋다라고 하시면서 초코 케이크를 한 조각 더 주곤 하셨어요. 그런데 학교에 가면 상황은 달랐거든요. 지나가다 들리는 작은 속삭임들, 체육 시간에 느껴지는 시선들, 특히 수영장에 가는 날이 제일 싫었어요. 옷을 벗고 수영복을 입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속이 메스꺼렸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더 심했어요. 학교 상담사 선생님이 저를 부르셔서 레베카, 건강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게 어때? 라고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내가 너무 뚱뚱해서 걱정된다는 뜻이었죠. 그날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는데 정말 싫더라고요. 제 몸도, 제 얼굴도, 그리고 이런 날을 만든 세상 전부가요. 17살 생일날이었어요. 친구들이 케이크를 준비해왔는데 한 친구가 레베카 건강을 위해서 작은 조각만이라고 말하면서 웃었어요. 그 순간 뭔가 확 솟아오르더라고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를 감정이요.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한국 화장품 리뷰 영상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영상에서 여자들이 살에 대해 얘기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다이어트보다는 건강한 루틴에 초점을 맞추고 무엇보다 자기 관리의 의미가 왠지 더 깊어 보였어요. 그 영상을 계기로 한국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문화, 음식,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특히 놀라웠던 건 한국 사람들이 외모 관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였어요. 그들에게는 단순히 살을 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가꾸는 하나의 방식이었거든요. 미국에서는 늘 살이 문제야라는 메시지만 받았는데 한국에서는 뭔가 다른 접근법이 있는 것 같았어요. 고등학교 졸업을 몇 달 앞두고 결정했습니다. 대학가 대신 한국으로 가기로요. 엄마는 정신 나갔어? 라고 하셨고 아빠는 영어도 안 통하는 나라에 가서 뭘 할 거냐고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미국에서의 제 모습이 너무 싫었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나를 찾고 싶었어요. 한국어는 전혀 못했지만 뭔가 그곳이라면 다를 것 같은 직감이 들었어요. 출국 전날 밤, 엄마가 제 방에 들어오셔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안 하시다가 레베카, 넌 이미 아름다운 아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엄마가 제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게 고맙기도 했지만 동시에 내가 뭘 하려는 건지 정말 모르겠다는 두려움도 커졌어요. 다음 날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거울을 봤어요. 이게 마지막이다. 한국에서는 새로운 레베카가 될 거야.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찾는 것이 살 빼기가 아니라 나 자신 찾기였다는 거려.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타는 순간 제 심장은 정말 미친 듯이 뛰었어요. 12시간이라는 긴 비행 시간 동안 계속 화장실을 드나들며 불안해했어요. 내가 뭘 하는 걸까? 한국어를 한마디도 못하는데 어떻게 살지? 수백 번 후회했지만 이미 뒤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옆자리에 앉은 한국 아주머니가 영어로 첫 한국 여행이에요?
라고 물으셨을 때 저는 네, 공부하러 가요라고 거짓말했어요. 사실은 저도 뭘 하러 가는지 정확히 몰랐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느낌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온 세상이 한글로 가득했고 모든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는데 저만 외국인이었어요. 공항 직원분이 영어로 말을 걸어주셔서 겨우 서울역으로 가는 길을 물을 수 있었어요. 기차를 타고 창밖을 보는데 미국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어요. 좁은 건물들, 간판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옷차림이 흥미로웠어요. 모든 게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이었어요. 미리 예약해둔 홍대 근처 원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9시였어요. 방은 정말 작았어요. 미국 집의 욕실보다도 작은 방이었죠. 그런데 오히려 그게 좋았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 아무도 제 과거를 모르는 곳. 그날 밤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워서 한국어로 된 간판들을 사진으로 찍어봤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야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다음날 아침, 제가 한 첫 번째 일은 근처 편의점에 가보는 거였어요. 한국 편의점은 정말 신기했어요. 미국보다 훨씬 다양한 음식들이 있었고, 가격도 저렴했어요. 김밥이라는 걸 처음 사서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점원분이 영어를 못하시는데도, 제가 뭔가 찾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직접 안내해 주시는 모습에 감동했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하는 것 같았어요. 첫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식도 입에 맞지 않았고, 외로웠고, 특히 한국어로 소통이 안 되는 게 제일 답답했어요. 하지만 조금씩 루틴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가고, 한국어 공부 앱으로 기초 회화를 익히고, 오후에는 동네를 걸어 다니며 한국 생활에 적응해 나갔어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처음으로 한국 친구를 사귀게 됐어요. 영어 카페에서 만난 김민지라는 대학생이었어요. 민지는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 했고, 저는 한국어 공부가 필요했으니 서로에게 딱 맞는 친구였죠. 민지와 처음 만났을 때 그녀가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은 게 아직도 기억나요. 아, 미안해요. 그냥 외국인인 줄 몰랐어 라고 말했던 그 순간, 뭔가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민지에게는 제가 그냥 외국인이었어요. 살찐 사람도 다이어트 해야 할 사람도 아닌 그냥 하나의 사람으로 봐주는 것 같았어요. 민지와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한국 사람들의 다이어트 문화에 대해 더 알게 됐어요. 물론 한국도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은 건 사실이었지만 접근 방식이 달랐어요. 다이어트라는 말 대신 건강해지기, 루틴 만들기라는 표현들을 더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많이 봐주는 것 같았어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여기서라면 진짜 나 자신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한국에 온 지 2달이 됐을 때 저는 서울의 언덕길을 걸으며 뭔가 묘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매일 집 앞에 가파른 언덕을 오르내리며 출퇴근하는 것만으로도 미국에서보다 훨씬 많이 움직이게 됐거든요. 미국에서는 자동차로 모든 이동을 했는데 여기서는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꽤 걸어야 하니까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민지의 소개로 홍대 근처의 작은 한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됐어요. 사장님은 50대 여성분으로 처음에는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는 게 걱정되셨나 봐요. 하지만 제가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많이 도와주셨어요. 천천히 하면 돼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라고 항상 말씀하시면서 제가 한국어 표현 하나를 제대로 쓸 때마다 진심으로 기뻐해 주셨죠. 그 식당에서 일하면서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 미국에서는 한 접시에 많은 양을 담아주는 게 기본이었는데 한국 음식은 작은 그릇에 다양한 반찬들이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거로 배가 부를까? 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먹어보니 포만감이 오히려 더 오래갔어요. 김치, 나물, 된장찌개. 이런 음식들이 거부감 없이 입에 맞기 시작했고 신기하게도 몸도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사장님의 단골 손님 중에 박재민이라는 피트니스 센터 트레이너가 있었어요. 한 번은 제게 외국인이신데 한국 음식 잘 드시네요. 혹시 운동도 관심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날 저녁 재민이 운영하는 피트니스 센터를 구경하러 갔어요. 미국의 큰 체인점들과는 달리 작고 아담한 공간이었지만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재미는 제가 한국에 온 이유를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일단 건강해지는 게 중요해요. 다이어트는 그 다음 문제죠. 센터에서 첫 운동을 시작한 날, 거울 앞에 선이 약간 멈칫했어요. 하지만 재민이, 거울은 나중에 봐도 돼요. 지금은 그냥 몸의 움직임에 집중해보세요 라고 말해주었어요. 그 말이 묘하게 위안이 됐어요. 미국의 체육관에서는 항상 거울을 보며 내 몸을 비판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뭔가 달랐어요. 운동하는 사람들도 서로를 의식하기보다는 각자의 페이스대로 하고 있었고요. 첫 달 동안은 기초 체력 기르기부터 시작했어요. 요가, 필라테스, 그리고 가벼운 웨이트 트레이닝. 재민이 만들어준 프로그램은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할 수 있는 루틴이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운동 후에는 몸이 개운했어요. 미국에서 했던 극단적인 다이어트나 과격한 운동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자연스럽게 몸이 변화하는 느낌이었달까요. 한국에 온 지 3달째, 저는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는 루틴을 만들었어요. 아침 산책을 하고, 요가를 조금 하고, 그 다음 간단한 아침을 먹고 센터로 가는 거였죠. 이런 루틴이 자리 잡히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몸도 가벼워졌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이 편해졌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항상 내일부터 다이어트 시작이라며 스트레스 받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오늘을 살아가는 게 자연스럽게 건강한 생활이 되더라고요. 어느 날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할머니 손님이 제게 얼굴이 밝아졌네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어가 아직 서툴러서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신은 없었지만 그 말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미국에서는 살이 빠졌냐는 말만 들었는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제 표정이나 기분을 먼저 봐주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거울을 보니 정말로 제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밝고 더 편안해 보였어요. 아, 이게 한국에서 배우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 온 지 4달째 제 몸에 분명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체중은 8kg 정도 빠졌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재민이 제게 레베카, 요즘 표정이 정말 달라졌어요. 체형보다 마음이 먼저 변한 것 같네요 라고 말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는 항상 숫자에만 집착했는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다른 걸 보고 있었거든요. 어느 주말 명동을 돌아다니다가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저와 비슷한 체형의 한국 여성이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저 사람은 자기 몸을 부끄러워하지 않나?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바꿔야 했던 건 몸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제 시선이었다는 거요. 민지와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였어요. 드라마 속 인물들을 보면서 느낀 건 한국에서는 외모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인격, 노력, 성격이 더 부각된다는 거였어요. 살찐 캐릭터도 있었지만 그들이 꼭 다이어트만 하는 건 아니었어요. 각자의 매력으로 사랑받는 모습을 보며 아, 이게 진짜 문화적 차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센터에서 만난 다른 회원 중에 이수진이라는 30대 여성이 있었어요. 수진은 처음에 저를 보고 외국인이세요? 라고 관심 있게 물어봤어요. 그 후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수진도 체중으로 고민한 적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요즘은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체중은 그냥 따라오는 거죠라는 수진의 말이 깊게 와닿았어요. 한국에서의 5번째 달, 저는 처음으로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산에 가게 됐어요. 민지와 수진, 그리고 재민까지 함께요. 북한산이라는 곳이었는데 미국의 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계단식 등산로, 중간중간 쉴 수 있는 정자들, 그리고 정상에 오르면 보이는 서울 전경. 처음에는 체력이 부족해서 중간에 포기할까 걱정했는데 친구들이 제 페이스에 맞춰주면서 함께 올라갔어요. 정상에 도착했을 때의 그 성취감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땀으로 범벅이 된 제 모습을 보며 민지가 레베카, 진짜 대단해요. 저도 처음에는 중간에 포기했었는데 라고 말해주었을 때 뭔가 울컥했어요. 이때 깨달았어요. 여기 사람들은 제 외모를 보고 살쪘다,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의 도전을 함께 해내는 동료로 봐주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친구들과 함께 치킨과 맥주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한국에서는 치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미국에서라면 다이어트 중이라며 거절했을 텐데 이상하게 죄책감이 들지 않았어요. 재민이 운동도 중요하지만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것도 건강의 한 부분이에요 라고 말했을 때 정말 그렇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서 뭔가 다른 걸 발견했어요. 체중은 여전히 많이 나갔지만 표정이 밝고 자신감 있어 보였어요. 미국에서의 제가 항상 움츠러들어 있었다면 지금의 쟤는 뭔가 당당해 보였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내가 찾던 게 바로 이거였구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방법. 한국에서 배운 건 살 빼는 법이 아니라 사람이 되는 법이었어요. 한국에 온 지 6달이 지났을 때 저는 제가 원했던 것 이상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어요. 체중도 8kg 정도 더 빠졌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제 내면의 변화였어요. 사장님이 한국 음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요리법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고 한국어 실력도 일상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늘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의 말하는 방식에서 큰 영감을 받았어요. 실례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정말 자주 쓰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사과를 많이 하나 싶었는데 결국 이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미국에서는 주로 아이로 시작하는 문장이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죄송하지만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이라는 표현을 먼저 쓰고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민지가 저를 서울대학교 캠퍼스에 데려간 날이 있었어요. 학생들을 보며 느낀 건 그들의 옷차림이었어요. 화려하거나 특별한 건 아니었지만 모든 게 깔끔하고 정돈돼 있었어요. 민지가 설명해 주기를 한국에서는 깔끔함이 정말 중요한 미덕이에요. 비싸지 않더라도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는 게 더 중요하죠 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는 제 옷장을 다시 정리하기로 결심했어요. 한국 친구들과 함께 백화점에 간 적이 있어요. 수진이 저에게 옷을 골라주는데 제가 평소에 입던 스타일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렇게 밝은 색은 저한테 안 어울려요 라고 하자 수진이 한 번만 입어봐요 라고 했어요. 탈의실에서 그 옷을 입어보니 제 피부 톤이 더 밝아 보이고 전체적으로 산뜻해 보였어요. 민지가 와, 레베카 정말 달라 보여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좋은 의미로요. 센터에서 만난 새로운 회원 중에 외국인들이 몇 명 더 있었어요. 중국, 일본, 베트남에서 온 친구들이었는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룹을 만들어 함께 운동하게 됐어요. 재민이 저희를 위해 특별 프로그램도 만들어줬고요. 외국인 회원들을 위한 문화 교류 운동 클래스라는 이름이었어요. 한국 전통 운동인 씨름이나 태권도의 기초 동작도 배울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재민이 저에게 제안했어요. 레베카, 변화 과정을 다른 외국인 회원들에게 발표해보는 게 어때요?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제가 뭘 이룬 것도 아닌데 무슨 발표를 하냐고요. 하지만 재민은 외모 변화보다 마음가짐의 변화가 더 중요해요. 그걸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설득했어요. 한참 고민 끝에 수락했어요. 발표 준비를 하면서 제 한국 생활을 돌아보게 됐어요. 처음 왔을 때의 저와 지금의 저를 비교해보니 정말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어요. 외모도 물론 달랐지만 더 중요한 건 사고방식이었어요. 나는 뚱뚱해서 안 돼에서 나도 할 수 있어로 바뀌어 있었어요. 발표 자료를 만들면서 깨달은 건 한국에서 배운 게 단순한 다이어트 방법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였다는 거예요. 발표 당일 센터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외국인 회원들뿐만 아니라 한국인 회원들도 관심을 가져주었어요. 처음엔 떨렸지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점점 자신감이 생겼어요. 한국은 저에게 체중을 줄이기 위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삶의 무게를 덜어낸 나라였어요 라고 말했을 때 청중들의 표정이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에 한 한국인 회원이 물었어요. 레베카 씨는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그 질문에 대답하면서 깨달았어요. 한국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이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줬기 때문이에요. 체형보다 사람을 먼저 봐주는 문화가 저에게 용기를 준 것 같아요 라고 답했어요. 그 순간 박수가 나왔고 저는 울컥하고 말았어요. 발표 후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특히 중국에서 온 리메이라는 친구가 저도 한국에 와서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살이 조금만 쪄도 주변에서 계속 지적하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응원해주더라고요 라고 말했어요. 그때 알았어요. 제가 느낀 변화가 저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요. 그날 저녁 친구들이 축하 파티를 열어줬어요.
사장님도 오셔서 레베카가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처음 왔을 때랑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민지는 레베카, 이제 진짜 한국 사람 다 됐어요 라고 농담도 했고요. 그 순간 정말 행복했어요. 제가 찾던 건 바로 이거였거든요. 소속감, 인정받는 느낌, 그리고 무엇보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용기. 발표 이후 센터에서 제 위치가 조금 달라졌어요. 새로운 외국인 회원들이 오면 재민이 저를 소개시켜 주곤 했어요. 레베카는 한국에서 정말 멋진 변화를 이룬 회원이에요. 어려운 점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라고요. 처음에는 쑥스러웠는데 점점 뿌듯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미국에서 온 제이콥이라는 20대 남성이 센터에 등록했을 때였어요. 제이콥도 저처럼 체중 때문에 고민하며 한국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만났을 때 제이콥의 표정에서 예전의 제 모습이 보였어요. 위축되고 불안하고 뭔가 숨고 싶어 하는 표정이요. 저는 자연스럽게 제이콥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힘들죠? 처음엔 모든 게 낯설어서 더 그래요 라고 말하자 제이콥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레베카 씨도 그랬어요? 저는 제이콥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떻게 조금씩 적응해 나갔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요. 제이콥은 진지하게 듣더니 제가 찾던 말이 바로 이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그 후 제이콥과 정기적으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공부도 함께하고 맛있는 식당도 추천해주고 힘들 때는 서로 격려해주면서요. 어느 날 제이콥이 레베카 누나 덕분에 한국 생활이 훨씬 쉬워졌어요. 제가 나중에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을 만큼 성장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을 때 뭔가 따뜻한 감정이 밀려들었어요. 센터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됐어요. 변화의 이야기 프로젝트라는 것으로 회원들이 자신의 변화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하는 거였어요. 재민이 저에게 첫 번째 참여자가 되어 달라고 부탁했을 때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촬영 당일 센터의 작은 스튜디오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긴장해서 더듬거렸지만 재민이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줘서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미국에서 택시를 탔을 때였어요. 운전기사가 다이어트 해야겠네요 라고 말했을 때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택시 기사분이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영상을 편집한 후 센터 유튜브 채널에 올렸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봐주었어요. 댓글도 정말 따뜻했고요. 외모가 아닌 마음의 변화에 집중하신 게 인상적이에요. 저도 한국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레베카 씨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라는 댓글들을 보며 제가 정말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구나 싶었어요. 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워크숍도 진행하게 됐어요. 외국인의 한국 적응기라는 주제로요. 처음에는 5명 정도만 참석했는데 점점 인원이 늘어서 한 달 후에는 20명이 넘게 왔어요. 워크숍에서는 한국어 공부 팁부터 한국 음식 적응하기, 대중교통 이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화적 차이 이해하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뤘어요. 워크숍이 끝날 때마다 참석자들이 다가와서 감사 인사를 해주었어요. 덕분에 한국 생활이 덜 외롭게 느껴져요. 이런 정보를 어디서도 구할 수 없었는데 정말 도움이 됐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경험한 변화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게 행복했어요. 한국에 온 지 9달째,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체중은 초기보다 13kg 정도 빠졌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제 마음가짐이었어요.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알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게 되었어요. 미국에서 온 그 자존감 낮은 소녀가 이제는 누군가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거였어요. 나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 한국에 온 지 1년 반이 되던 날, 갑작스레 미국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빠가 건강상 문제로 수술을 받게 되셨다는 거였어요. 심각한 건 아니었지만 가족들은 제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오랜 고민 끝에 일단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한국을 떠난다는 생각에 마음이 정말 아프더라고요.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눌 때
민지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레베카 언니, 꼭 다시 와요. 여기가 언니의 두 번째 집이잖아요. 재민도 한국에서 배운 걸 미국에서도 꼭 실천해요라고 격려해 주었어요. 사장님은 우리 레베카 한국에서 제대로 된 사람 다 됐어 라며 도시락을 싸주시기까지 했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게 정말 마지막 작별일까 싶어서요. 뉴욕 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엄마의 첫 마디는 오, 레베카, 정말 많이 달라졌네 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위화감이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밝아졌다, 건강해 보인다라고 말했는데 엄마는 여전히 외모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동생이 살 어떻게 뺐어? 비결 좀 알려줘라고 물었을 때도 그런 느낌이 더 강해졌어요. 집에 돌아와 보니 모든 게 낯설었어요. 방이 너무 컸고 음식 냄새도 이상했어요. 저녁 식사 때 테이블에 올라온 음식들을 보고 놀랐어요. 한 접시에 너무 많은 양이 담겨 있었고 모든 게 짜고 기름졌어요. 양상추 샐러드에 드레싱이 잔뜩 들어간 걸 보고 한국에서는 참기름과 간장으로 무쳐서 먹더라고요 라고 말했더니 가족들이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친구들을 만났을 때 반응도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모두들 와, 레베카 진짜 예뻐졌어 라고 말했지만 그 말 뒤에 이어지는 질문은 항상 다이어트 비결이 뭐야? 였어요. 제가 한국 문화나 삶의 방식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면 친구들은 금세 주제를 바꾸고 말았어요. 그래서 몇 킬로 뺐어? 라는 질문이 계속 반복될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더 이상한 건 제 자신도 달라져 있다는 거였어요. 미국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았고 사람들의 큰 목소리와 직선적인 말투가 불편했어요. 거리를 걸으면서도 자꾸 한국어가 나올 것 같았고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보다 더 신경 쓰였어요. 한국에서는 자연스러웠던 것들이 미국에서는 왜 이렇게 어색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대학 시절 친구 제시카와 피자집에서 만났을 때였어요. 제시카가 레베카, 예전보다 훨씬 예뻐졌어.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해졌어? 라고 물었어요. 저는 조용해진 게 아니라 말하는 방식이 달라진 거야 라고 대답했어요. 한국에서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생각한 후에 대답하는 게 예의였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게 답답하고 소극적으로 보이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아빠와 둘이 산책을 나갔을 때 아빠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레베카, 한국에서 정말 행복했니? 그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빠, 거기서 진짜 나를 찾았어요. 여기서는 뭔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힘들어요. 아빠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걸으시다가 그럼 돌아가는 게 어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가족도 제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려. 그날 밤, 엄마가 제 방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레베카, 내가 달라진 건 체중이 아니라 눈빛이야. 더 자신감 있고 편안해 보여. 그 말을 듣고 울컥했어요. 엄마도 결국 제가 진짜 원했던 걸 이해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그날부터 가족들과 더 솔직하게 대화하기 시작했고, 한국에서의 경험을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미국에 있는 동안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잃지 않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미국에서의 두 달은 진짜 길게 느껴졌어요. 아빠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건강도 많이 회복되셨어요. 하지만 저는 매일 한국 친구들이 보고 싶었고 서울의 거리들이 그리웠어요. 밤마다 꿈에서는 홍대의 그 작은 원룸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가족들과의 저녁 식사 시간에 문득 한국에서는 일하고 말을 시작하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어요. 어느 날 아버지와 둘이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레베카, 내가 한국에서 뭘 찾았는지 알 것 같아. 여기서 내가 불행해 보여. 그 말에 쏟아지던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아빠, 저 다시 한국으로 가고 싶어요. 거기가 제 집 같아요.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그럼 가거라. 우리는 항상 여기 있을 테니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하던 날 엄마가 주방에서 저를 불러 앉히시고 말씀하셨어요. 레베카, 내가 한국에서 배운 건 살 빼는 법이 아니라 사람이 되는 법이었구나. 이제야 엄마도 이해했어. 그리고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열어보니 할머니의 반지가 들어있었어요. 이건 내가 얼마나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인지 잊지 말라는 선물이야. 그 순간 정말 많이 울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민지와 재민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민지가 뛰어와 안으며 언니, 진짜 보고 싶었어요 라고 말했을 때 드디어 집에 돌아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공항을 나서면서 맡은 서울의 공기 냄새, 한글로 된 간판들, 익숙한 지하철 소리. 모든 게 저를 환영하는 것 같았어요. 홍대의 원룸으로 돌아왔을 때 집주인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시며 우리 레베카 왔구나. 기다렸어 라고 해주셨어요. 방 안에는 민지가 놓고 간 웰컴백 선물도 있었고요. 그날 밤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곳이 내 진짜 집이구나. 다음 날부터 다시 일상이 시작됐어요. 아침 5시 반에 일어나 요가하고, 센터에서 운동하고, 식당에서 일하는 루틴. 모든 게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었어요. 재민이 레베카, 미국 갔다 온 줄 모르겠어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라고 웃으며 말했어요. 제이콥도 누나, 기다렸어요. 제가 그 사이에 몇 킬로 뺐는지 보실래요? 라며 신나게 얘기했어요. 센터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됐어요. 외국인 회원들을 위한 전담 가이드 겸 상담사였어요. 운동 방법뿐만 아니라 한국 생활 적응에 대한 조언도 해주는 일이었죠. 첫 상담 때 베트남에서 온린이라는 친구가 한국에 와서 너무 외로워요. 친구도 없고 말도 안 통하고 라며 울먹였을 때 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가 제 두 번째 집이 됐거든요. 한국 피트니스 협회에서 외국인 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발표 요청이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제 경험담을 정리하면서 얼마나 많은 걸 배웠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은 저에게 살을 빼는 법이 아니라 사랑을 배우는 법을 가르쳐준 나라입니다 라는 말로 발표를 마쳤을 때 박수가 쏟아졌어요. 오늘 한국에 온 지 2년 반이 됐어요. 지금의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그 소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체중은 약 20kg 정도 빠졌지만 더 중요한 건 제 마음이에요. 한국에서 배운 건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자존감, 자기사랑,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였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생각해요. 오늘도 나를 사랑하는 하루를 보내자. 김치찌개를 끓이고 한국어로 일기를 쓰고 민지와 수진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가고 센터에서 다른 외국인 친구들을 도와주고 이 모든 일상이 제게는 행복이에요. 한국은 제가 살을 빼러 온 나라가 아니라 진짜 삶을 배운 나라예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댓글로 얘기 나눠주세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영상이 의미 있게 느껴지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더 많은 사람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거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